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주말 뉴스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에서 볼 수 있었던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산에선 어려운 농가를 돕기 위해 차에 탄 채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장터가 열렸는데요. 시민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자발적인 홍보 덕분에 판매 첫날부터 금방 동이 났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서산 호수공원에 마련된 이색 장터에 차량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원하는 농산물 코너에서 차량에 탄 채로 주문을 하면 물건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에 활용돼 주목받았던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농산물 판매에도 적용된 겁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대면 접촉이 꺼려지는 요즘,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서 좋다는 반응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서로 이제 사람들끼리 접촉을 최소화하니까 그게 또 좋기도 하고, 또 굳이 뭐 차에서 내리지 않고 물건을 바로 이제 차에서 받아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날 판매된 농산물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산 지역 농가에서 생산된 것들입니다. 학교 급식 납품이 중단된 양파와 버섯 등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해 미국 수출길이 막힌 딸기, 재고로 쌓였던 육종 마늘 등입니다. 당장 판로가 막막했던 농가에서도 이번 계기로 다시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도움 많이 되고 있죠. 지금 뭐 버섯 같은 경우도 저희는 버섯 농사 짓는데 버섯이 소비가 많이 안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소비가 많이 되고 그러면은 훨씬 더 감사한 일이죠. 농가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선 건 바로 시민들이었습니다. 한 시민의 작은 아이디어로 서산시가 드라이브 스루 장터를 열겠다고 하자 자원봉사자들이 몰렸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입소문을 냈습니다. 우리 시도 남은 기간 열심히 홍보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나오고 또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드라이브 스루 농산물 판매소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로 더 뜻깊은 이번 판매전은 오는 27일까지 서산 호수공원 공영주차장에서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지난주 충남도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도민들에게 가구당 100만 원의 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경제 위축의 기세가 심상치 않아서인지 이번엔 지자체들도 자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취재 김단비 기자입니다. 서산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다고 공개된 사업장은 모두 55곳. 긴급 방역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지만 손님이 오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이런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게당 100만 원씩을 추가 지원합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생활 안정자금과 별도로 충남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성금이 활용됩니다. 업소당 100만 원씩 총 5,5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확진자 방문 업소를 방역 안심 시설로 지정하여 인증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해당 업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소상공인 대출을 위해 5억 원을 추가 출연하고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에게는 재산세를 인하율만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생계가 막막했던 상인들은 한시름 덜었다는 반응입니다. 이번 지원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만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도 자체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역 핵심 산업인 철강업과 자동차 부품업의 타격이 이어지자 피해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수출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만 7살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에게는 40만 원을, 차상위 계층에는 52만 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합니다. 생활안전 지원을 통해 삶의 어려움을 더욱 체감하는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며 이러한 지원은 당진사랑 상품권 지급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4개월 동안 급여액의 30%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에 쓰겠다며 반납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자체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고 있는 도민 지원에 나선 가운데
대책의 실효성을 낼 수 있게 꼼꼼한 현장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강도 높은 거리 두기 지침을 내놨습니다. 종교시설이나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2주 동안 운영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한 건데요. 생계 걱정에도 지침을 따르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정부 방침을 지키지 않다, 행정명령을 당한 곳도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에 지점을 두고 있는 한 헬스장에서 지난 주말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2주 동안 문을 닫겠다는 내용입니다. 지역의 또 다른 헬스장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일단은 정부 지침이 이제 너무 강력하게 이제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하게 된 것 같아요. 외출은 일단은 못 한다고 보면 되고요. 또 기본 회원님들 이제 최근에 등록하시는 회원님들도 이제 이렇게 2주 쉬어버리면은 이제 등록한 그 이유가 좀 별로 없기 때문에 좀 환불이라든지 이런 문의들도 좀 있고. 동네 태권도장은 휴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학생을 받지 못한 지도 어느덧 한 달째. 생계 걱정에 다시 문을 열까도 고민했지만 2주 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수입이 아예 없어서 다른 알바나 뭐 이런 좀 찾아보긴 했었는데 그런 거도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건강이 우선이다 보니까 저희는 뭐 경제적인 걸 둘째 치고. 정부가 다음 달 5일까지 종교시설이나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운영을 중단하라고 권고하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런 권고를 따르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특정 유흥업소에 손님이 몰리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하려면 정부가 만든 방역 지침을 따라야 하지만 23일 하루에만 4,000곳에 가까운 전국 다중이용시설이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일부 위반 시설에 행정명령까지 내린 상태. 하지만 모든 시설이 지침을 제대로 지키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자율적인 그런 협조일 것 같습니다.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서울시도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경기도도 아주 공감하는 어떤 그런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피해본 소상인을 위해 별도의 지원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 2주간의 골든타임이 누군가의 피해로만 남지 않으려면 그 어느 때보다 자발적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충남방송이 우리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차례로 들어보는 나는 유권자다 순서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와 젊은 층 유입 대책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다양한 귀농 귀촌 정책으로 우리 지역 곳곳에도 청년들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오늘은 홍성 청년 농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시골이 좋아 내려온 최성길입니다. 그리고 귀농한 지 3년 차 됐습니다. 청년 농부로 지금 시골에 내려와서 귀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령화되면서 지금 일손들이 너무 딸리는데 그런 거를 기계적으로 좀 바꾸든지 그런 거를 이제 도움을 줬으면 그런 걸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농사를 지으려니까 이제 대농을 할 수 없으니까 소농으로 하는데 이 소농으로 하게 되면은 수익적으로 면에서 너무 많이 떨어지고 그런 쪽에서 이제 시골에서 생활을 하려니까 점점점 생활비가 생활비라는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지니까 농사를 짓게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아르바이트를 하면 딴 데 가서 일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시골에 대해 이제 점점 그러니까 정착이 하는데 힘든 부분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40이 돼갖고 이제 청년 농부는 아니지만 재작년까지 이제 홍성에서 하는 인큐베이터 사업이라고 청년 인큐베이터 사업이라고 해갖고 한 달에 80만 원씩 지원받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나이가 차니까 이제 마흔이 되면서 이제 그게 끊겼는데 그런 것들 정책들을 좀 개선하겠고 나이를 좀 올려주거나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 청년농부 그 인큐베이터 사업 같은 그런 청년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이 이런 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많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예산이나 이런 주위에 널리 좀 많이 개선돼 갖고 이게 나아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는 시골에 이제 귀농에 정착할 수 있게 뭐 30대나 40대, 50대까지 지원을 해주거나 이제 도움을 주는 이런 후보를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서울에서 귀농 내려온 박병용이라고 합니다. 81년생인데요. 이제 정책상 마지막 청년 농부가 되겠습니다. 제가 청년 농부로서 여러 가지 그 정부의 정책에 수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그 여러 가지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조금 이번에 아쉬웠던 거는 하우스 건설하는 거에 대한 그 보조 사업이 나온 게 있었는데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거를 이제 그 수혜를 받기 위해서 면접도 보고 뭐 사업 계획서도 쓰고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그거를 이제 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이제 땅도 구매를 하고 이제 대출도 이제 안 받던 대출을 받고 이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요. 그 약속이 지금 그 무산이 돼버린 상황이에요. 약속해 주신 것까지는 좀 정상적으로 그 약속이 지켜져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농지 정보가요 너무 없습니다. 그 농지 정보가 다 숨어 있어요. 아직까지도요. 이제 농지은행 쪽에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농지은행에 들어와 있는 것도 별로 없고요. 그나마 이번에 제가 농지를 구매한 것도 그 지역에 있는 그 부동산 업자 하신 분이 그나마 그 지역 주민이어서 지역 주민들끼리만 이렇게 농지 정보가 이렇게 오가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좀 대책이라든지 뭐 좀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지자체에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기존에 그 약속됐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를 약속을 한번 하면 지켜줄 수 있는 후보를 저는 원합니다.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건립 부지를 놓고 청양군과 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부지 선정에 대해 대립 양상을 보이면서 예산 삭감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 김단비 기자입니다. 청양군이 가족문화센터 부지로 내세우고 있는 곳은 청양도서관 인근 부지. 당초 폐교된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자리를 점 찍어놨지만 같은 곳에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유치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부지 변경을 진행해왔습니다. 기업 입주 공간과 회의실 등이 들어서는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은 12,000여 제곱미터 규모로 폐교 부지의 대부분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 이렇다 보니 청양군은 도서관과 학교가 인접한 곳에 가족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접근성과 이용 면에서도 유리하다는 입장입니다. 청양여자정보고에 들어가기에는 장소가 협소하고 그 자리는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으로 도 단위로 유치가 돼야지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가족문화센터하고 평생학습관은 정말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인근 부지로 이전을 해야지 될 상황인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청양도서관과 청양유치원이 있습니다. 인근에 청양중고등학교도 있고요. 청양군은 추경 예산안 심사에 가족문화센터 조성사업 부지 변경 예산 46억 원을 군 의회에 제출했지만 최근 부결됐습니다. 맨 처음 계획했던 부지에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군 의회가 내놨기 때문입니다. 공식 인터뷰를 거절한 청양군 의회는 서면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족문화센터가 국민을 위해 필요한 시설임은 공감하지만
중앙 심사를 앞두고 있는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공모 사업에 먼저 확정된 다음 가족문화센터 부지 변경을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청양군 장애인 복지회관 부지 선정을 놓고 2달여 동안 갈등을 빚었던 청양군과 청양군의회. 또다시 부지를 놓고 진통을 겪으면서 충남도 균형발전사업 공모로 확보한 110억 원이 삭감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희입니다. 태안 안면도 도유지에 위치한 축산 농가들에 대한 적법화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인 만큼 땅을 매입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입장과 공유재산을 쉽게 넘겨줘선 안 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취재 한범호 기자입니다. 태안 안면도에서 젖소를 키우고 있는 박춘우 씨.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실시됐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축사가 위치한 곳이 충남도 땅이어서 임대료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축산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사례로 보이는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 씨가 원래 축사를 운영하던 곳은 100m 정도 떨어진 자신의 땅. 그런데 지난 2002년 국제 꽃박람회가 열리면서 조직위원회와 태안군, 충남도가 축사 이전을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내 사유지에서 축산을 영위했던 사람이 축사를 옮김으로 해서 또 다른 이런 피해를 봤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죠. 옮기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옮기는데 어떤 그 도움을 준 것도 아니고 도움 받은 입장도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빚을 얻어가지고 옮긴 부분이거든요. 당시엔 지자체가 나서 도유지로 축사 이전을 권할 만큼 별다른 규제가 가해지지 않았던 겁니다. 안면도 도유지에서 수십 년 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는 축산 농가는 모두 24곳. 이런 축사를 양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7월 전국 지자체에 수의매각, 그러니까 해당 농가가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종시에서 마련됐고 충남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공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매도 도에서 매각한다고 해야 이제 가능한 부분인데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뭐 도유 재산에 대해서는 단 한 평도 팔지 않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중앙 정부에서 이렇게 수의매각을 하라고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돼서 추진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해당 조례는 지난 20일 마무리된 임시회에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수의매각이 일종의 특혜라는 시각과 비슷한 사례가 잇따를 경우 공유재산 관리가 허술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우세했기 때문입니다. 수의계약도 어떻게 보면 특혜잖아요. 입찰을 해야 되는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단으로 점유해서 개간해서 살고 있고 거기다 무허가로 축사를 지은 거에 대해서 지방 법인 조례로 그걸 합법화 시켜준다면은 향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또 그럼 그때 가서도 수의계약을 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논리가 성립되는 거잖아요. 태안군은 도유지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을 조례 개정 이후 9개월까지로 미뤄둔 상태입니다. 올해 안에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애초에 충남도가 도유지를 보다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충남 도내 명목소득이 2년 전보다 3조 원 가까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충남 경제동향 분석센터는 충남 지역 내 총생산 성장률이 0이 된다는 가정 아래 명목소득이 2018년보다 2조 9,400억 원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135만 원, 민간 소비 39만 5천 원, 개인 소득 46만 원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둔화되면서 대유행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13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마이클 레비 스탠퍼드대 교수의 분석인데요. 매일 50건 이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사례를 보고한 78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올 가을까지 또는 1년 내내 유행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 속에 나온 반가운 분석인데요. 그렇다고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고요. 거리 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행정은 물론 민간에서도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 출범한 충남도 자율방재단은 지역 곳곳에서 방역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두 분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충남도 박상용 자연재난대응팀장, 충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신용배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팀장님, 코로나19 사태가 2달이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행정에서도 확산 차단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벌써 2달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 사태가 네. 우리나라에 벌써 그 9,241명의 확진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우리 도내에도 3월 26일 오늘 0시 일기에서 총 124명의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1월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전통시장이나 그다음에 역 주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방역활동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였고, 그리고 코로나가 지역사회에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행정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의 일환으로 종교시설이나 체육시설에 대한 방역도 강화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이 축제나 문화, 관광시설 등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하고 계시다고요. 네, 회장님, 이 회장님도 코로나19 사태로 지역의 많은 변화를 체감하고 계신데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그 소상공인을 비롯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계신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를 않다가 보니까 이제 그 하루하루 멀어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방역 활동을 최대한도로 해서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매뉴얼을 계속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그 주민 여러분들께서 따라 주신다면은 머지않아 종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 팀장님,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충남도 자율방재단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먼저 자율방재단이 어떤 건지 또 어떻게 도입하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그 자율방재단의 주요 역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위험 지역에 대한 예찰이나 점검, 그다음에 현장 상황 전파, 피해 조사, 응급 복구 등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전 분야에 거쳐서 시군 재난 관련 업무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도입 배경은 재난 극복은 정부의 행정력만으로는 재난에 효과적인 대응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지역 단위의 자율 방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네, 2020년 현재로는 이 충남 15개 시군에서 자율방재단원으로 한 6천여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고요. 네, 또 회장님은 어떤 계기로 자율방재단에 함께하게 되신 건가요? 저는 제가 직업이 전문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자율방재단의 담당 부서가 복구 대응팀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그 단체를 설립을 하게 됐는데 회장님이 참여를 하시면 어떻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방재단이 그때 당시에는 뭔지도 모르고 참여를 하고 교육을 받다가 보니까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진 자율방재단이라는 걸 알고 그 뒤로 열심히 활동을 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가 예찰 활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재난에 대비를 하고 재난이 났을 때는 대응을 하고 복구를 하는데 많은 힘을 쏟고 그 재난 안전 대응 훈련을 매뉴얼에 맞춰서 해마다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초창기부터 함께 하게 되신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초창기 예산군이 네. 좀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 제가 10년 넘게 방재단에 참여를 하고 앞으로도 제가 힘이 있는 한 방재단에 참여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한데요. 현재는 방역 활동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이나 다중 이용 시설, 버스 정류장, 전통시장 이런 곳에 방역 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 또 행정에서 못 미치는 손길이 못 미치고 있는 곳을 도움의 요청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나가서 활동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행정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또 팀장님, 행정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율적으로 방제를 해주시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작년 태풍 발생 때에도 그 피해 지역에 가장 먼저 달려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 지역에 대한 그 교통 통제라든지 그다음에 잠복 제거 등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가 좀 계속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 때에도 지금 저 방역 활동 외에도 그 마스크 부족 사태 시에도 지자체 후원까지 해주셔서 지역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또 팀장님, 사실 이번 코로나19 사태뿐만이 아니라 10년 넘게 이 자율방재단이 행정의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자율방재단의 활동 성과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충남의 자율방재단 그 구성 인원은 15개 시군에 약 207개 읍면동에 약 6,633명입니다. 그 각 단별로 상황 총괄반, 현장 예찰반, 그리고 응급복구반 등 총 6개 반으로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최근에 그 활동 내용들을 보면 그 하천이나 저수지, 배수로 등 그 1,800여 제취약 지역에 대해서 그 예찰 활동과 점검으로 2년간 무려 12,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는 그만큼 자율방재단이 안전에 대한 그 의식과 그 책임의식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기도 하고, 그리고 행정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사태와 또 태풍이 왔을 때도 활동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네, 회장님 활동하시면서 기억에 남았던 사례가 있다면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거라면은 몇 년 전에 울산에 태풍 차바가 왔을 때 피해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충남 방재단에서 각 시군별로 버스 한 대에서 2대씩 탑승을 해서 지원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나 처참해가지고 좀 저희가 많이 놀랐었는데요. 그 공장에 잠겼던 공장에 물건을 꺼내드리고 정리해드리고 한 기억이 남고, 또 천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우스가 다 침수되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봉사활동을 한 기억이 가장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팀장님, 이 민관이 재난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간다는 점에서 또 의미가 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재난은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최근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민간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관이 중심이 되어서 재난을 극복하였다면 이제는 민간이 공동 협업을 통해서 공동으로 극복한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자율방재단 활동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한데요. 네, 그동안 그 우리 충남도에서는 이 지역의 그 방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원과 조직을 대폭 확대하였는데 그 행정력을 총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성 인원이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전문성 또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앞으로 다양한 정책 발굴은 물론 그 민간 공동 워크숍이나 네. 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그리고 지역 단위의 그 방제 그 경연대 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충남 자율방재단의 역량을 끌어올리는데 네. 그 앞으로 그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의 그 역량을 더 끌어올리겠다. 지금도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네, 그런 맞습니다. 의미시죠. 네, 왜냐하면 그 사실 이제 자율방재단원들이 좀 인원이 지금 네. 구성 인원이 2008년부터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그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그 충분히 그 고려를 해야 된다고 좀 판단됩니다. 네. 네, 또 회장님 사실 이런 재난 상황에 투입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재난이라는 것은 생명과도 직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위험 상황이 올 수도 있고 평소에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면서도 그 위험목 제거라든가 이렇게 시골 농가 주변에 이렇게 나무가 크다 보니까 그게 네. 어떠한 자연 재해로 인해서 쓰러졌을 때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목도 제거를 하고 네. 배수로가 이제 뭐 이렇게 막혔다든지 이런 거를 예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대비를 집중 후에 대비를 하는 이런 활동을 하고 뭐 혹시 또 재난이 났을 때 네. 현장에 가가지고 대응을 할 때는 생명이 위협을 느낄 수도 있지만서도 네. 그래도 지역민과 우리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 단원들은 서스럼 없이 참여를 해서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위험한 일도 많지만 사명감으로 일을 하고 계시다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회장님께서도 자율방재단 활동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 계획은 그렇습니다. 아직은 모든 분야, 모든 단원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네. 역량 강화 훈련이나 대응 훈련을 참여를 해서 우리가 재난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거를 숙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네. 하고 평소에는 지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봄철기 해빙기에 네. 그 낙석이나 이런 위험이 있는지 예찰 활동을 하고 네. 또 우기가 오기 전에 혹시라도 배수로 정비라든지 산사태 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는데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있고 또 여름철에 혹서기에는 또 경로당이나 이런데 난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전기 점검이나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 단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역민들을 위하고 지역민들의 생명의 위협을 조금이라도 제거할 수 있으면은 어떠한 일이든 마다 않고 할 것이고 또 이제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네. 전 주민의 방재단 단원을 만드는 것이 네.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래서 안전 의식을 모든 주민이 느끼고 네. 평소에 안전의 생활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또 정부에 바라고 싶은 거는 유아기에서부터 네. 안전교육과 안전체험 학습을 지금 전국에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네. 체험을 해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는 무의식적으로 안전에 그
숙달이 돼 있어가지고 네. 안전의식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모든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혹시나 인원 구성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 또 궁금합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참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은 지역의 네. 방재 단원이나 아니면은 각 지역의 시군의 복구 대응팀이 있습니다. 거기로 연락을 하시면은 얼마든지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뭐 하고 싶은 의향이 있으신 분은 팀장님께 의향을 묻고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네. 네, 또 반대로 행정에서 자율방재단에 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팀장님? 네, 우선 그 재난 현장에 최일선에서 재난 활동을 위해 힘쓰고 계신 우리 회장님, 그리고 그 자율방재단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 앞으로도 뭐 지금까지도 잘 해왔듯이 그 재난 현장에서의 그 적극적인 활동과 협조를 그 부탁드리면서 우리 도도 지역 자율방재단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방송을 통해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팀장님? 네, 그 연초부터 시작된 그 코로나 네. 확진 환자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그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3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이제 우리 정부에서 그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 이제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강력하게 그 실천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나 아직은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그 종식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그 힘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부디 정부가 추진하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참여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각자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회장님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그 아직은 저희 그 자율방재단이 모든 주민에게 인식은 덜 되어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가 방재단에 대한 홍보와 인식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생활을 하시면서 방재단의 손길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말씀을 하시면은 저희는 어떠한 일이든 꼭 우리 그 방재단이 자연재해 대비해서 만들어진 단체지만서도 꼭 자연재해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인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항상 저희들은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점이 있으면 방재단에 도움 요청을 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임하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또 혹시나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코로나 사태와는 저희가 열심히 방역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다중 이용시설 좀 자제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우리 코로나19는 종식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은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원래 그 재난으로부터 강한 그런 국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이겨내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역 방역을 위해 힘쓰고 계신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